자, 오늘은 제3장 위험관리 계획 수립이에요. 그러니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첫 단계죠. 자, 위험관리 계획 수립 개요를 봅시다. 위험관리 계획 수립하는 단계, 영어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래닝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위험관리를 위한 계획 및 정책, 위험관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 위험관리를 수행하는 체계, 또한 위험관리에 적용되는 기법 및 표준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정책, 방법론 이런 걸 결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위험관리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뭐냐? 바로 위험관리 계획서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또는 RMP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의 첫 자를 따서 RMP를 만드는 단계다 이렇게 합니다. 자, 위험관리 계획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전체적인 개념적 틀을 제공한다. 자, 우리 프로젝트의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컨셉슈얼 프레임워크이다.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단계다. 근데 이게 선언적 단계예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죠. 뭐 실행하기 위한 건 아니고 그냥 기준을 만드는 단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위험관리 계획 수립이고 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위험관리 계획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위험관리 계획은 최초로 수립되면 뭐 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해요. 보통 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합니다. 개정한다 이게 정기적으로.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제 위험관리 계획서에 뭐 문제가 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든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든가 방법론에 문제가 발견됐다 이게. 그래서 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바로 바꾸면 돼요. 바로 개정한 다음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들이 바로 공유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위험관리 계획서를 개정하는 건 보통 6개월에서 1년, 뭐 이것도 뭐 정하기 나름인데, 그러나 수시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자, 위험관리 계획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겠습니다만, 각 단계마다 입력사항, 인풋, 도구 및 기법, 툴스 앤 테크닉, 그리고 결과물, 아웃풋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내가 이제 위험관리라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이라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걸 이제 에, 그 교재로 만들면서 준용한 게 바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바디 오브 날리지 PMBOK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사업관리 협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 책자예요. 그래서 위험관리 그 PMBOK의 위험관리 부분에 기술된 내용들이 항상 이런 구도를 찾는다 이거예요. 그 위험관리 계획하면 위험관리 계획을 위해서 필요한 입력사항이 뭐냐? 그 다음에 위험관리 계획을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 거냐? 툴스 앤 테크닉이 뭐냐? 그 다음에 위험관리 계획의 결과물이 뭐냐? 결과물이 위험관리 계획서죠. 그죠? 자, 그러면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걸 인풋을 받아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느냐? 보면 뭐 기업 환경 요소, 조직 운영 자산, 사업 목적 및 요구 조건, 위험관리 정책, 역할 및 책임의 정의,
이해관계자의 위험 허용도, 위험관리 계획, 참조 자료, 업무 분류 체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PM복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정리한 건데 PM복도 매년 개정을 합니다. 개정을 하게 되면 조금씩 변해 가지만 또 어떨 때는 왕창 변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너무 심하게 변하면 또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2000년도 거랑 그다음에 2010년도 거 10년간의 그 자료를 참조를 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럼 입력사항을 한번 보죠. 자, 위험관리 계획 수립할 때 이제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 입력을 받아야 될 것들. 첫 번째가 기업이 처한 환경 요소입니다. Enterprise Environmental Factors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죠. 특히 항공, 여행, 숙박, 음식 이런 서비스 업종들이 지금 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약업 지금 뭐 난리가 났죠, 그죠?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뭐 주가가 연일 상종가를 때리고 있어요. 자, 기업 환경 요소라는 건 굉장히 외부 환경에 따라서 심하게 급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게 그 기업이 처한 환경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처한 환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특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뭐 리스크에 대해서 I don't care.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조직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가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전통적인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법이 바로 임기응변입니다. 그냥 일이 터지면 바로바로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인데 예를 들어 삼성건설이라는 회사에 있는 조직원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위험 허용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현대건설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달라요. 예, 상당히 다릅니다. 현대건설의 이제 그 정주영 씨의 그 스타일로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도전적이다는 얘기는 뭐냐면 웬만한 리스크는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삼성은 이병철 회장의 그 경영 철학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입니다. 뭐 둘 다 지금 성공을 했으니까 어느 쪽이 낫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조직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조직의 철학에 많이 스며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회사는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기업의 철학을 교육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현대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둘째는 조직의 운영 자산, 오가니제이셔널 프로세스 에셋이라 그러는데, 자,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위험에 대한 그런 그 자산들이 있다 이게. 예?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업들은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위험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어떤 위험 요인이 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절차화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유심히 봐야 된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들, 위험에 대한 목록, 또 위험 관리에 대한 개념, 또 위험 관리에 대한 용어, 그런 거에 대한 회사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표준적인 참조 자료들, 또 위험 관리에 대한 역할 및 책임, 또 의사결정 위임 수준. 자, 조직이 만약 이런 걸 갖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위험관리 계획 수립할 때 참조를 해줘야 된다. 자, 세 번째는 사업의 목적 및 요구 조건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오브젝트가 뭐냐 이게. 그죠? 그 다음에 requirement. 자, 사업의 목적 및 요구 조건은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물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이 그냥 경영상을 위한 위험관리 계획을 만들 수가 있지만 우리 지금 건설 프로젝트 위험관리라는 이 책에서 논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프로젝트 중심의 위험관리예요. 예.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의 목적, 요구 조건이 뭐냐? 그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사업의 목적에 발주자가 추구하는 건설의 목적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건설의 목적이 발주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걸 건설하느냐? 이걸 통해서 사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 리콰이어먼트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에 대한 정책이에요. Organizations, Risk Management Policies. 자, 위험관리 정책.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기업에 따라 그 탑에 있는 사람의 그 위험관리에 대한 마인드. 또 프로젝트라 그러면 프로젝트의 책임자 또는 현장 소장이 위험관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임팩트를 주는 거죠.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자, 위험관리 정책은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적용되는 위험관리 기법 그리고 기술들의 기법이나 기술들을 정의하는데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위험관리 정책.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탑에서 경영층에서 아니면 현장 소장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위험관리 기법 및 기술을 사전에 정의하는데 아주 중요해진다. 자, 그 다음에 역할 및 책임의 정의. 이거는 이제 그 회사마다 사규라는 게 있어요. 사규. 그 회사의 규칙이죠. 그죠? 거기에 보면 각 조직 부서들이 아니면 거기 담당자들이 각각이 어떤 역할이 있고 어떤 책임을 진다. 또 의사 결정이 위임된 수준은 어느 수준이다. 라는 게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걸 굉장히 참조를 해줘야 돼. 위험관리 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전혀 기존 조직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그 위험관리는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회사 조직의 역할 및 책임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해관계자의 위험 오용도, 스테이크홀더의 리스크 토러런스인데 그 건설의 이해관계자라는 건 무지하게 많아요. 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정부기관도 있고 돈 꿔주는 사람도 있고 그 주변에 민원인들도 있고 나중에 들어와서 살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해관계자돼요. 건설에 그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다. 이 사람들이 다 상이한 위험 호응도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위험의 한계치를 다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고려를 해야 돼.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죠? 사람마다 그 조직마다 다 위험 허용도가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자, 그 다음 이제 위험관리 계획 참조 자료. 위험관리 계획 수립한다고 해서 생뚱맞게 그냥 맨땅 헤딩하면 그게 제대로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리퍼런스 자료들 빨리 찾아야 돼. 야, 우리 회사에서 뭐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에서 위험관리 계획 수립한 적이 있냐? 막 찾아보고 없으면 막 구글 이런 거 네이버 찾아가지고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한 걸 찾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이 프로젝트에 적용하고 또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 계획 수립할 때 또 우리가 중요하게 참조해야 될 게 업무 분류 체계. 이건 내가 제2장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업무 분류 체계, Work Breakdown Structure, WBS 이거는 사업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의 가장 핵심 기능이라 이거예요. 자, 위험 관리를 하는 위험 요인도 위험 분류 체계로 구분되는데 위험 분류 체계는 독자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WBS랑 업무 분류 체계랑 긴밀하게 상호 호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위험 관리만 생뚱맞게 혼자 한다? 이건 말도 안 돼. 예. 그렇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게 막 독립적으로 막 사람 투자하고 시간 투자하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모든 게 같이 통합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업무 분류 체계, 프로젝트의 그, 그 사업 관리를 위해서 모태가 되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와 리스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는 항상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WBS는 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사업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전체 업무를 조직화하고 정의하는 업무 유지의 작업 단위 가계도 그죠? 패밀리 트리라고 그랬죠. 패밀리 트리 가계도로서 사업의 최종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 노력 사이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다. 그래서 전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업무를 계획하고 또 통제하기 위한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게 바로 WBS고 WBS를 참조해서 위험 분류 체계도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툴을 사용하느냐? 기법은 뭐냐? 기법 특별한 게 없어요. 회의를 하는 겁니다. 뭐 특정 부서한테 위험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 달라 그러는 거죠. 나는 뭐 옛날에 A 건설 회사에서 나한테 위험 관리 계획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내가 만들어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이제 초안을 만들면 뭐 여러 가지 그 관계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고 뭐 추가를 해야 되고 뭐 보완을 해야 되고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내가 다시 이제 또 수정을 해요. 수정한 다음에 다시 또 전체 부서를 회람시킵니다. 자, 이제 됐습니까? 되긴 뭘 돼. 그럼 또 이제 수정을 해야죠. 두세 차례, 뭐 많으면 뭐 다섯 여섯 번,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험관리 계획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검토하는 사람도 처음엔 잘 모르다가 계속 몇 번씩 이제 보다 보면 위험관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예, 볼수록 이제 자꾸 의견이 이제 많아지고 그럴수록 위험관리 계획서가 이제 아주 잘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뭐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뭐를 만들려 그러면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얼렁뚱땅 만들어서 제대로 된 거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위험관리 계획도 마찬가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결과물은 바로 위험관리 계획서예요. 그죠?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이 만들어진다. 자, 위험관리 계획서에는 어떤 게 있느냐? 위험을 인지하고 또 정성적, 정량적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을 대응하고 또 위험을 추적하고 통제를 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되고 사업이 수행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제 기술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험관리 계획서에서 첫째, 방법론이 기술돼야 돼요. 사업 수행 과정에서 위험을 인지, 분석, 대응 추적하고 통제하는 접근 방법, 도구, 자료가 정의돼야 됩니다. 두 번째 역할 및 책임이에요. 자, 위험관리를 할 때 각 조직은 어떻게 움직인다 이게. 그죠? 각 조직의 역할은 어떻고 책임은 어떻다 이게. 위험관리 활동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을 정의하고 위험관리팀이 아닌 사람들까지 어떻게 위험관리 활동에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할 건가를 위험관리 계획서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산. 자, 뭘 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예. 왜냐, 시간이라는 건 돈이다, 이게. 예. 뭐 조직원들 뭐 내가 일을 하는데 위험관리 업무 한 두세 시간 한다. 그거 다 돈이. 그 얘기는 뭐냐? 위험관리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이게. 둘째, 실제 우리가 그 위험에 대응할 때는 그 대응 비용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걸 예비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reserve 또는 contingency reserve 또는 management reserve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비비. 그 예비비가 뭐냐? 바로 위험관리를 위한 예산이에요. 이게 수립돼야 된다. 자, 네 번째는 타이밍, 시점이에요. 자,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언제 실행할 거냐? 그 다음에 얼마나 자주 실행할 거냐? 한 달에 한 번 할 거냐? 하루에 한 번 할 거냐?
뭐 일주일에 한 번 할 거냐? 매일매일 하는 위험 관리는 어떤 거고, 일주일 단위로 하는 위험 관리는 어떤 거고, 월간 단위로 하는 건 어떤 거고, 뭐 분기 단위로 하는 위험 관리는 어떤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험 목록. 그죠? 한마디로 위험 요인 리스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위험 관리 계획서에 있어야 돼. 우리 프로젝트에는 이런 위험 요인들이 있다 말이에요. 그죠? 자, 상세 수준, 동등한 상세 수준에서 위험을 체계적으로 인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과정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 리스트를 잘 리스트업을 일단은 해놔야 돼요. 그죠? 동등한 수준, 상세 수준, 상세 수준인데 동등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낮에나 이렇게 사람들이 위험 요인을 얘기하지 않고 위험 분류 체계에서 정확하게 나는 몇 번 위험을 인지했다. 몇 번 위험을 인지했다라는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험 목록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래야지 위험을 인지하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위험을 인지했을 때 그 인지된 위험 요인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만약 과거의 특정 프로젝트의 위험 그 목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현재 프로젝트는 또 달라요. 프로젝트는 과거 게 그대로 오지는 않습니다. 위험이라는 건 너무 그 여러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의 위험 요인이 그대로 우리 프로젝트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위험 요인들은 현재 사업의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위험의 발생 확률과 영향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해두는 겁니다. 자, 위험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그걸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위험이 발생할 확률,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게. 예. 그 확률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영향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런 것들을 미리 정해 놔야 된다. 이게. 그래야지 위험 분석의 품질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영향 매트릭스. 이건 뭐냐면 위험 요인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거예요. 우선순위. 예. 그래서 확률과 영향의 이제 매트릭스를 놓고 빠르게 판단해서 위험 요인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성의를 정한 다음에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위험 분석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확률과 영향 매트릭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6번에 이제 위험 확률, 발생 확률과 영향의 정의 이거랑 이제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산정과 해석. 자, 위험도를 분석했다 이거. 그러니까 위험의 발생 확률과 발생했을 때 영향을 뭐 곱하든지 더해서 빼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위험을 계산을 해냈어요. 위험도를. 그 산정하는 방법 어떤 공식을 쓸 거냐? 위험도를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거냐? 그다음에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것도 미리 정의를 해놔야 돼. 우리 프로젝트의 위험도 산정 공식은 이거고 그 결과는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위험 허용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업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모두 다 위험 허용도가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위험 허용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위험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이건 발주자가 관리해야 될 위험이다 그러면 발주자의 위험 허용도를 기준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관리해야 될 위험이다 그러면 설계하는 사람의 위험이다. 시공이다 그러면 시공 단계에서도 골조공사 뭐 아니면 뭐 마감공사의 뭐 도장공사, 미장공사 이런 것들 전부 다 위험 허용도가 달라요. 그 위험 허용도의 허용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위험관리 계획서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열 번째가
보고서 양식. 자, 위험을 뭐 인지하고 분석하고 대응하고 말로만 떠들어서는 안 돼요. 정확한 그 보고서 양식이 있어야 돼. 통일된 양식. 자, 양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거의 내용을 어떻게 넣을 거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위험에 관련된 정보가 서로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위험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이 추적. 위험이라는 건 대응했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그걸 추적을 해야 돼요. 예. 또 어떤 것들은 뭐 위험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당장 대응을 안 하는데 그렇다고 가만 놔두면 안 돼.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위험을 어떻게 우리가 추적할 거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통제할 거냐? 이런 것들도 위험관리 계획 거기 결과물에 다 나와 있어야 된다. 자, 요거는 이제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위험관리 책임표라는 건데 뭐 예예요, 예. 뭐 꼭 이렇다라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이제 특정 프로젝트가 있다. 자, 회사의 최고 경영을 맡는 사람들, 경영관리자 그룹,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의 사업 책임자, 프로젝트 매니저 또는 현장 소장, 또 사업의 이해관계자, 스테이크홀더, 그죠? 또 사업팀, 그 다음에 위험 소유자. 위험 소유자는 뭐냐면 최종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자, 위험관리 계획서는 누가 총괄하느냐? 사업 책임자가 총괄한다 이거. X가 이제 총괄한다는 겁니다. 자, 위험인지. 위험인지는 경영관리자 또는 사업 책임자, 사업팀이 하고 정성적 위험 분석, 뭐 경영관리자, 사업 책임자, 사업이해관계자, 관리자, 뭐 사업팀. 그 다음에 정량적 위험 분석, 사업 책임자, 사업이해관리자, 사업팀. 위험 대응 계획 수립, 사업 책임자, 사업 이해관계자, 사업팀, 위험 소유자, 위험 추적 및 통제, 사업 책임자, 사업팀, 위험 소유자가 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위험관리 계획서에 이런 것들도 하나 넣어줄 수 있다. 이거는 뭐 프로젝트마다 회사마다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런 샘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왼쪽에 보면 위험관리 계획, 위험인지, 정성적 위험 분석, 정량적 위험 분석, 위험 대응 계획, 위험 추정 통지 이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6단계죠. 그죠? 각 단계마다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책임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자,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저는 리타 물카이 뭐 이름이 성이 이상해. 물카이가 뭐냐 몰카이라 그래야 되나 여자예요. 여자 이분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굉장히 책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이런 책 건설 프로젝트 위험 관리를 쓰면서 많이 인용했던 저서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소프트웨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거. 리스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도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를 생각해서 위험 관리 계획을 거기에 소프트웨어에 맞춰가지고 위험 관리 계획을 만들면 안 된다. 자, 소프트웨어는 위험 관리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 수행할 수밖에 없다. 프로젝트마다 다 다른데 소프트웨어가 그걸 다 맞춰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험 관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면 뭘 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딱 갖다 주면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 절대 그렇지 않다. 소프트웨어에 맞추지 말고 그 프로젝트에 맞는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생각해 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업이 실패하는 상위 10가지의 요인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업관리 프로세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세스가 각 사업의 필요에 따라서 조정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회사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또는 사업관리 절차나 방법론이 결정이 돼 있어요. 또는 위험관리 절차나 방법론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프로젝트마다 그걸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고 그냥 남의 거 그대로 쓴다. 이래.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위험관리 계획은 회사의 위험관리 정책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위험관리 계획 여러 개가 많아요. 그거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프로젝트에 맞게 수정을 한다. 우리가 소형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 리퍼런스 가져가지고 그대로 쓰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자, 우린 대형 프로젝트인데 소형 프로젝트 갖다 놓고 쓰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오피스 빌딩을 져야 되는데 아파트 위험관리 계획서 갖다 놓고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백화점을 져야 되는데 저기 뭐 프렌트의 그 위험관리 계획서를 갖다 놓고 써서는 안 된다. 그 프로젝트에 맞게 위험관리 계획서를 조정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위험관리 계획 수립 과정을 한번 그 검토를 해보죠. 제일 먼저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뭘 해야 되느냐? 활용 가능한 위험관리 절차, 과거 기록, 경험 자료들을 이제 검토합니다. 그죠? 일단 참조 자료들 끄집어 내야죠. 모아야죠. 여러 가지 참조 자료들을.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사업의 위험을 인지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위험관리를 수행할 담당자와 그들의 역할 및 책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위험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위험관리 담당자도 있고 위험평가 그룹도 있고 또 위험관리자도 있고 위험평가위원회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대규모 대형 도시 재생 사업인데 하여튼 뭐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도 위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필요한데 그 위험관리를 수행하게 될 담당자들의 역할 및 책임. 세 번째는 위험관리에 투자되는 비용, 예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비비.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업 수행 기간 동안에 위험관리가 수행되어야 할 시점이 언제냐. 에브리데이 할 거냐? 에브리 위크 할 거냐? 에브리 먼스 할 거냐? 그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위험 허용도 또 위험에 대응하는 방법을 결정. 자, 위험 허용도 이건 사업 이해관계자마다 다 다르다 그랬어요. 또 뭐 그게 그 뭐 설계냐 시공이냐 시공에서도 뭐 골조냐 마감이냐에 따라서 이게 위험 허용도가 다 달라져요. 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는 방법을 결정해 줘야 된다. 여덟 번째가 위험을 문서화하고 또 분석하고 또 사업관리팀, 이해관계자, 투자자 이 사람들이 사업관리팀, 이해관계자,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해서 의사전달하는 방법 그리고 절차를 정의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후속 사업을 위해서 자 위험을 추적하고 기록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자, 후속 사업을 위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쭉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쭉 했던 과정을 어떻게 그럼 잘 기록해 둘 거냐. 그래서 이 기록된 거를 넥스트 프로젝트에 어떻게 넘겨줄 거냐. 이런 방법까지도 우리가 위험관리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3장인데 책에 보면 43페이지에 위험관리 계획 실제 사례가 있어요. 자, 디타 물카이가 제안하는 위험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아주 이건 작은 프로젝트에서 위험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페이지에 가면 국내 건설회사 위험관리 계획서. 요거는 내가 이제 국내 건설회사 A건설회사 건축사업본부에 위험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준 예예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크게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일반사항, 2장은 위험관리 수행체계 및 역할, 3장은 위험요인, 자 4장은 위험관리 단계별 적용 기법, 5장은 위험관리 보고서, 6장은 위험관리 평가, 그 다음에 이제 부침으로 위험분류 체계와 위험요인 체크리스트가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유형관리 계획서를 만들어준 예일 겁니다. 예, 내가 이걸 200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죠? 벌써부터 17년 전이네요. 이제 이걸 내가 만들어 줌으로 해서 많은 다른 건설회사들 또는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유형관리 계획서를 많이 만들고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요 A건설이 공개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차만 참고를 하면 이 목차들이 나중에 뒷부분에 위험 인지 분석, 대응, 추적, 평가하는 그런 곳에 전부 다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시고 리타 물카이 읽어보시고 내가 숙제 형태로는 내주지 않습니다만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을 할 때 많이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형관리 계획 제3장 설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